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밤사이 한 차례 비가 내렸습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내린 비는 아침까지 오다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구름이 걷히면서 다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낮에는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겠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더위 불쾌감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는 흐리다가 낮부터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와 포항, 울진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덕 24도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강풍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오전까지는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청명한 날씨 즐길 수 있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함마저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새 경주 7명, 포항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포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첫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우려했던 지역 감염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포항 66번 확진자인 93살 A씨는 그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병상이 있는 경주로 옮겨졌고 이날 오후 6시 27분쯤 숨을 거뒀습니다. 9월 15일 아침에 세명기독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하루 기다리다가 경기 동구병원에 가셨습니다. A씨를 담당했던 복지사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어제는 보종소급 판매업에 종사하는 40대 여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포항 지역 확진자는 모두 6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주 지역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제 3명, 어제 4명 등 이틀 새 시민 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경주 지역 확진자는 77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같은 생활권인 포항과 경주에서 이제 본격적인 지역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바닷가가 있고 휴양지이기 때문에 여름 휴가 동안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고 코로나19 특징이 30에서 50%가 무증상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여행을 왔다가 저희 지역에 전파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보건당국은 이제부터는 발열 증상이 있거나 후각, 미각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하루 이틀 정도 경과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곧바로 선별 진료소를 찾아 코로나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문 판매업소와 설명회 방문을 절대 삼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전 지역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계도 기관을 거친 뒤 오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의 재난 행정 능력이 태풍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풍 파도에 주민들이 고립돼 사경을 헤맬 때 경주시는 늦장복으로 까맣게 무르고 있었는가 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데도 정보 제공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느려터진 경주시의 재난 행정을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경주 간포항을 강타한 지난 3일 새벽 파도가 가슴 높이까지 밀려와 한밤중 집안에 있던 노 부부는 건물 뒤쪽 창문을 뜯고 간신히 대피했습니다. 예고된 태풍인데도 주민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뭐 창살을 깨야 나오지. 그래서 119 와가 뛰가 그래 이제 119가 줄로 타고 우리는 구출했어요. 전기, 전화, 인터넷이 먹통되는 바람에 읍사무소 공무원이 차를 몰고 경주시청에 보고한 건 오전 8시 30분. 통신이 전혀 안 돼가지고 전기도 없었고 휴대폰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하지만 국장선에서 더 이상 보고되지 않았고 간포 피해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준하경 경주시장은 이날 오후가 돼서야 간포를 찾았습니다. 경주시가 태풍 피해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현장 취재한 언론사가 한 곳뿐이어서 간포의 피해 상황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일 하루 동안 경상북도 태풍 피해 현황 집계 간포는 없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도 뒤늦게 소식 듣고 오후 3시 정도 간포를 방문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강덕 포항시장은 바닷가 피해가 크다는 보고를 받고 새벽 2시에 구룡포로 달려갔습니다. 불 꺼진 민가에 혹시 대피하지 않은 시민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대응도 경주시는 깜깜이입니다. 4명, 3명씩 확진자가 속출하는데도 경주시장은 영상 담화문만 냈습니다. 한동안 지역 감염이 없던 우리 경주시도 추석을 앞두고 지역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오늘 하루 무려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 시에는 시장의 영상 브리핑을 하루 지나 언론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확진자 동선이 거의 없어 불안한 시민들은 SNS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경주는 마스크 착용 유무가 일단 없고 그냥 몇 명 그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톡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맘카페 이런 데라든지 계속 하더라만 무성해지니까 더 불안함만 확산되는 것 같고. 대조적으로 포항시는 확진자의 동선을 증세 발현 하루 전부터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와 같은 4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이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언론에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줬습니다. 총 지금까지 374명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63번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이분이 거짓 진술 등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당선되고 늘 소통을 강조하는 경주시장. 정작 시민이 필요할 때는 혼자만의 소통에 갇혀 있고 공무원들은 소통을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올해 초 이른바 신천지 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죠. 당시 피해를 본 대구 경북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87억 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신천지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의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건 지난 2월 18일. 그 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무섭게 번졌습니다. 당시 대구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왕복 12차로 달구벌대로는 텅 비었고 도심 곳곳의 상가들도 대부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실상 도시 봉쇄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자발적 영업 중단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롤러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던 최용철 씨도 아르바이트 직원 15명을 해고할 정도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저희 매장을 한 2달 정도는 문을 닫아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예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또 전혀 어떤 상업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천지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 씨를 포함해 대구 경북 소상공인 461명이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신천지 때문에 감염이 확산해 큰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분과 위자료 등 모두 87억 1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신천지 총회본부 소재지 관할 수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민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죠. 확진자 폭증 이후에 벌어진 그 방해 활동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형사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시도 코로나 집단 감염과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 교단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 북구 장량동에 원생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단설 유치원이 새로 생깁니다.
2022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칭 장량 유치원은 지상 4층 규모로 11개 학급을 운영할 예정이며 포항 지역 공립 단설 유치원은 남구에서 운영 중인 유강 유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공립 유치원은 초등학교에서 함께 운영하는 병설 유치원과 유치원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단설 유치원으로 구분되는데 학부모들은 시설이 좋은 단설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어제 신청사 입지 선정 위원회를 열어 구 울릉중학교 일원을 울릉군 신청사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로 선정된 구 울릉중학교 부지는 인구 중심성과 울릉공항 건설, 울릉항과의 거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릉군은 앞으로 경북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부지 매입을 하고 빠르면 내년에 430억 원을 들여 5층 규모의 신청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중부권 국회의원 16명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포함시키는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동서 교류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서해안 시대 물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북과 동해안 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동서횡단철도의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연말까지 계획이 마무리될 신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화예술계에서도 각종 행사가 중단되면서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문화재 발굴 분야에까지 등장하면서 새로운 소통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이달 초 금동관과 금동신발, 은허리띠 등 장신구 일체가 무덤 주인이 착용한 상태로 발견된 경주 황남동 고분입니다. 보통 발굴이 끝나면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발굴 작업부터 유물의 출토 당시 모습과 성과까지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금동관 아래쪽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귀걸이 한 쌍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었고 설명회가 끝난 뒤에도 보름 만에 조회수가 7만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처음 시도됐지만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단순히 영상만 잘 찍는다고 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 기록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젊은 전문 인력들이 있어서 그걸 활용한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담한 화면 구도에 과감하면서도 세밀한 붓질. 경주 솔거미술관의 주인공인 한국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의 작품 세계도 영상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품에 대한 해설부터 평소 보기 힘든 작업 모습과 독학으로 이룬 예술 철학까지 담겨 있습니다. 맑게, 거리낌 없이, 부끄럼 없이 사는 게 가장 첫째야.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이 붓이 제자리를 간다 이 말이에요. 경주 예술의 전당은 러시아와 북한에서 활동했던 변월령 전시회가 코로나19로 중단되자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작품뿐만 아니라 기구했던 그의 삶이 학예사의 설명을 곁들여 온라인 관람객에게 전해집니다. 디아스포라인 변월령의 삶은 한국 근현대사뿐 아니라 러시아 근현대사를 관통합니다. 문화예술은 현장에서 느끼는 감흥이 중요하지만 영상에서는 현장에서 담을 수 없는 작품 이면까지 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문화예술계의 온라인 소통 방식이 문화재 발굴 분야에까지 등장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비대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올해는 안동댐 녹조가 유독 심해 말썽인데요. 고여있는 물에서는 해마다 녹조가 되풀이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염물질 안에 있는 인 성분을 물속으로 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작물을 키우는 농토에 땅심을 길러주는 퇴비는 필수입니다. 한 300평 정도 기준에 한 30호에서 한 50호 정도 이렇게 살포하고 있습니다. 안동댐 요역의 논밭 면적은 4,150만 평. 이곳의 퇴비가 비에 쓸려 댐 안으로 들어가 녹조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퇴비 속의 인질소 성분이 녹조 먹이가 되는 건데 칼슘과 마그네슘이 인이나 질소와 결합해 용출 속도를 늦춰준다는 사실에 착안해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가 칼슘, 마그네슘 혼합물인 녹조 원인 물질 저감 처리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처리제를 섞어 만든 퇴비는 일반 퇴비보다 인과 질소의 용출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게 실험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퇴비 속 인과 질소는 비가 올 때마다 상당 부분 물로 빠져나가지만 저감 처리된 퇴비는 용출 비율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비가 오는 똑같은 환경처럼 비를 100mm 오는 경우, 200mm 오는 경우를 해서 지속적으로 용출 실험을 해봤어요. 일반 퇴비에서는 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농민들은 공장형 퇴비가 아니라 축분을 그대로 밭에 뿌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축사에 처리제를 뿌려주는 방법으로 녹조 저감 축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는 공장형 퇴비와 축분 이 두 가지 형태의 녹조 저감 퇴비와 제조 방법을 특허 등록하고 작년부터 농가에 실제 공급해 효과를 분석했더니 역시 인과 질소가 서서히 녹아나왔습니다. 현재 효과 분석 영역 중인데 그 결과가 입증이 되면은 전국 농가에 보급을 해서 녹조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녹조가 발생하면 수온이 내려가 사라지기만 기다릴 뿐 직접적인 제거는 사실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댐 상류 농토를 사들여 농사를 못 짓게 하는 예방책 정도인데 녹조 저감 퇴비가 실질적인 대책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울진군은 왕피천 케이블카의 정기검사와 시설물 정비를 마치고 내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장 이후 다음 달 추석 연휴 기간에는 휴장 없이 케이블카를 운영합니다. 지난 7월 1일 문을 연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는 5만 2천여 명이 찾아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내린 비는 아침까지 오다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구름이 걷히면서 다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낮에는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겠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더위 불쾌감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는 흐리다가 낮부터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와 포항, 울진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덕 24도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강풍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오전까지는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청명한 날씨 즐길 수 있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함마저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